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스타 필라테스 실기 시험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 그런 걸 넘어선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바이오 필라테스 파리의 창립자 캐롤라인 버거드 페미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필라테스 전문가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든 이 숙련도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시험이 왜 그렇게 엄격함, 또 인식, 그리고 움직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파헤쳐 보는 거예요. 캐롤라인 버거가 이런 말을 했죠. 시험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신의 가르침, 그리고 타인의 몸 사이에 진실된 순간이죠. 그 표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시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체크리스트 통과,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칠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서서 그걸 실제 상황에 맞게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구현이요? 네, 머리로 아는 거랑 그걸 몸으로 또 가르침으로 풀어내는 것, 그 사이의 다리를 얼마나 잘 놓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 어떻게 살아있는 실천으로 변환되는지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해서 봐야 해요. 그럼 시험장에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뭘 볼까요? 첫 동작. 의외로 첫 동작이 아니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자기 자리를 잡고 그 순간부터 이미 평가가 시작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태도라. 존중하는 마음, 집중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차분함,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요. 캐롤라인 버거는 이걸 무슨 결투나 공연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을 사람, 그 사람과 처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아, 첫인상 같은 건가요? 첫인상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이죠. 짧지만 그 사람의 운동 배경이나 활동 수준,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대화? 이걸 통해서 인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네네. 인터뷰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말이 훌륭한 교사는 진공 상태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기억을 가진 살아있는 몸을 대하는 거죠. 이 말이었어요. 기업을 가진 살아있는 몸. 네, 이게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사람을 대하거나 문제를 풀 때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맥락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첫 과제로 넘어가는군요. 자세 분석. 네, 맞습니다. 약 10분 정도 진행되는데 기준선, 영어로는 플럼 라인이라고 하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몸이 중력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세각도에서 발부터 머리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본다는 거네요. 맞아요.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서 분석적인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선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쉽게 말하면 그냥 무게추를 단 실 같은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몸이 얼마나 좌우로 혹은 앞뒤로 기울어져 있는지, 균형이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도구죠. 네. 그리고 두 가지 척추 움직임 테스트를 해요. 이걸 통해서 좀 뻣뻣하게 굳어있는 부분, 캐롤라인 버거는 평평한 플랫 영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곳을 찾아내는 거죠. 평평한 영역이요? 네, 움직임이 없는 곳이죠. 캐롤라인 버거는 여기서 한 부분이 안 움직이면 다른 부분이 그걸 보상하려고 어떻게 애쓰는지, 그걸 간파하는 능력을 본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보상 패턴까지 보는군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움직임의 역학, 보상 패턴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부학 용어를 막 줄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캐롤라인 버거가 딱 그렇게 말했어요. 명확하고 정확한 묘사를 듣고 싶어요. 움직이는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길 기대하죠. 결국 관찰의 질이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어깨가 올라갔네요? 이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 그게 흉곽이나 목의 정렬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도와 기능을 연결짓는 토찰력,
그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뼈 이름, 근육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혹은 방해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진 게 단순히 골반 문제만이 아니라 걸음걸이나 허리 통증, 심지어 목의 긴장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죠. 와, 정말 깊이 봐야 하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바로 명시된 초점, 스테이티드 포커스라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해요. 명시된 초점. 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그날 수업 전체의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캐롤라인 버거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본 것을 근거로 이 부분은 늘려주고 저 부분은 강화하고 여기는 움직이게 해서 저기를 다시 균형 잡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거의 선언 수준이네요. 교육적인 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거군요. 맞아요. 이 명시된 초점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찰에서 발견한 문제점이랑 앞으로 진행할 운동들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연결고리. 네. 이게 없으면 수업이 방향을 잃고 그냥 무작위적인 운동 나열이 되기 쉬워요. 이 초점을 수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실마리이자 또 각 운동에 내가 왜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 같은 거죠. 체계적인 구조가 중요하군요. 확실히 계획성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명확한 구조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스타 필라테스 수업의 바탕에는 그 유명한 5가지 기본 원칙이 깔려 있잖아요. 네, 호흡, 골반 정렬, 흉곽 정렬, 견갑골 안정 및 가동, 그리고 머리와 목의 정렬. 시험에서는 이 원칙들을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가르침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캐롤라인 버거가 강조한 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 정말 체화된 이해를 요구하는 거군요. 해서 몸통의 안정성을 만들고요. 골반을 중립으로 정렬하는 건 허리뼈, 즉 요추의 건강한 곡선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죠. 네, 그렇죠. 또 견갑골을 안정시키면 팔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골반을 중립으로 둬야 하죠? 흉곽이 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 동작에서 호흡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요. 그냥 동작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론적인 배경은 알겠고 실제 시험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정해진 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기본 레벨 동작 8개, 중급 레벨 동작 4개, 그리고 최대 2개의 조커 동작으로 구성돼요. 조커 동작이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 즉흥적으로 아무거나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캐롤라인 버거가 명확히 했어요. 조커는 즉흥 연출 아니에요. 매뉴얼에 있는 레파토리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레퍼토리 확인. 네, 즉 응시자가 교육 과정에서 배운 수많은 동작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사람의 상태와 아까 설정한 명시된 초점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동작을 그 레파토리 안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동작을 많이 아는 걸 넘어서 상황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응용 능력까지 평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레파토리 지식과 어떤 임상적인 판단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아주 영리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움직임을 조직화하는 능력을 바로 볼 수 있는 동작들이죠. 앱 프랩하고 브레스 스트로크 프랩, 이 두 가지 준비 운동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이 두 동작이 비교적 기본적이면서도 5가지 원칙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시작점으로 삼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전체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동작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워밍업으로 시작해서 관절의 가동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정성을 만들고 점차 복잡한 협응력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나아갔다가 마지막에는 배운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야 해요. 논리적인 순서. 캐롤라인 버거는 이걸 필라테스 수업은 대화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각 동작에 몸이 반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요. 대화 같다. 몸과 나누는 대화인가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위해 몸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 내부적인 진행 과정과 흐름의 일관성, 이게 훨씬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기준이 꽤 많던데요. 네, 총 10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각 항목당 6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합격하려면 총점의 75%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75%면 꽤 높은 기준인데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포함돼요. 자세 분석 능력, 운동 초점 설정의 명확성, 5가지 기본 원칙 이해와 적용 능력, 수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기술,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시, 즉 큐잉 능력,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교정 능력, 또 개인의 특성에 맞춰 운동을 변형하는 수정 능력, 필라테스 지식 전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의 속도와 시간 관리 능력까지요. 와, 정말 다면적으로 평가하는군요. 근데 캐롤라인 버거는 이 모든 평가 기준의 핵심이 결국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시험은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그렇죠. 관찰한 것에서 시작해서 명확한 목표, 즉 초점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고르고 5가지 원칙에 맞춰 정확하게 지도하고 또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가, 이걸 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이 연결 능력이야말로 그냥 동작 순서만 외운 사람하고 진짜 유능한 강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지식 조각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그 지식들을 통합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시험이 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인 거죠. 비유하자면 훌륭한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재료들로 조화로운 맛의 코스 요리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럼 반대로 시험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캐롤라인 버거가 가장 흔하게 지적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설정한 명시된 초점하고 실제 수업 내용이 따로 노는 경우. 관찰 따로, 수업 따로. 네, 예를 들어서 자세 분석에서는 어깨 안정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해놓고 정작 수업에서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가 외워온 루틴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관찰과 실행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군요. 또 다른 흔한 실수도 있나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요. 예를 들어 시험 대상이 무릎이 약하다거나 허리가 좀 예민하다는 정보를 초반 인터뷰나 자세 분석에서 분명히 파악했는데도 그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만으로 운동을 밀어붙이는 경우죠. 캐롤라인 버거가 말했듯이 가르치는 건 암기한 걸 읊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전달만 하는 셈이죠. 상대방의 몸과 대화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속도 조절 실패도 많은 응시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속도 조절이요? 네, 너무 빨리 진행하면 동작의 정확성이나 조절력을 놓치기 쉽고 몸이 제대로 느낄 시간을 주지 못하죠. 반대로 너무 느리면 수업 전체의 에너지와 흐름이 뚝 끊겨서 지루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적절한 리듬을 찾는 게 어렵겠네요. 네,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들 모두 결국은 관찰, 분석, 계획, 실행, 수정이라는 이 고리가 어딘가 끊어져 있다, 즉 연결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캐롤라인 버거가 말하는 최종 목표가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신의 학생이 들어올 때보다 더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야 한다. 맞아요. 저도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단순히 땀 흘리고 운동했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 움직임의 질 자체가 개선되고 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건 비단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당신의 학습 과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배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평가자 한 명이 시험 하나를 평가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의시자가 수업하는 그 시간 외에도요, 녹화된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고 평가 기준 하나하나 체크하고 아주 상세한 피드백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와, 2시간 30분이요? 수업 시간 빼고요?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네, 바로 그런 엄격함이 이 자격증의 가치와 신뢰도를 유지하는 힘이죠. 그리고 단순히 합격, 불합격만 가르는 게 아니라 응시자가 뭘 잘했고 뭘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돕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동시에 이게 시험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술적인 숙련도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평가한다는 거죠. 아, 인식과 존중? 네. 캐롤라인 버거는 완벽한 몸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인식을 기대하죠.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인식이란 상대방의 몸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캐롤라인 버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응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 놀랍게도 그녀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일관성이요?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무언가를 수정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앞의 사람을 위해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업에서는 명확함과 동시에 어떤 배려심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요. 아, 진심으로 가르치는 사람.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적절성, 주스테스를 강조했어요. 적절성, 주스테스. 네, 프랑스어 단어인데 단순히 정확함, 에큐러시를 넘어선 주어진 상황과 대상에 딱 들어맞는 어떤 올바름, 정당함, 균형감 같은 걸 의미해요. 아, 그냥 정확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군요. 그렇죠.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이 적절성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스타트 필라테스 실기 시험에 대한 탐구. 와, 정말 깊었네요.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이 시험은 기계적인 동작 수행 능력을 넘어서 관찰, 의도, 실행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내 몸과 상대방의 몸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적절성, 주스테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캐롤라인 버거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이 적절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시작점이다. 그렇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문가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배움과 성장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적절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캐롤라인 버거는 시험은 뼈대를 검증하지만 가르치는 영혼을 보여주는 건 결국 실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꾸준한 실천과 성찰, 그리고 해부학이나 생리학, 신경과학 같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시야를 넓혀갈 것을 권했어요. 끊임없는 배움이 중요하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타필라테스 시험의 평가 원리, 즉 관찰하고 명확한 의도, 초점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실행하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이 연결과 적절성의 원칙, 이게 비단 필라테스가 아니더라도 당신 자신의 전문 분야나 혹은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진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되고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체화된 이해로 이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